폭우가 내리던 지난 화요일 밤, 여의도 KBS 공개홀 뒤편 지하 통로는 공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부산했다. 중년 팬클럽 회원들은 막 벗어낸 탑 유격왕 머리띠를 접어 가방에 넣고, 조명팀 스태프는 킬로그램 단위의 케이블을 말아 올리느라 등줄기 땀을 훔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대 감독이 방송 종료 10초 전입니다. 를 외치며 급히 사인을 보냈지만 화면 모니터에는 어딘가 허전한 공백이 떠 있었다. 엔딩 인사를 위해 화면 중앙을 채워야 할 6번째 자리, 이찬원의 위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순간 객석에서 찬원 어디 갔어? 나는 술렁임이 번졌고 피드는 인터컴 버튼을 연신 두드리며 인이어로 탤런트 라인 체크, 이찬원 씨 응답을 외쳤다. 그러나 대기실 채널은 묵묵부답. 현장 스태프들마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슥할 뿐이었다. 그때 무전기를 붙잡은 이는 다름 아닌 이찬원 전담 매니저 이명옥 팀장. 조연출이 건네준 클립보드를 들춰보니 출연자 동선표는 완벽하게 체크돼 있었다. 메이크업부터 리허설, 그리고 피날레 엔딩 스탠바이까지 종이 위 동선에는 어느 하나 비어있는 칸이 없었다. 이 팀장은 불길한 예감을 품고 곧장 CCTV 제어실로 달려갔다. 화질이 흐린 흑백 모니터를 일렬로 띄운 뒤 역추적 재생을 누르자 무대 뒤편 복도 끝, 잘 쓰이지 않는 분장 보조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장면이 잡혔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익숙한 검은 재킷 자락이 스치듯 사라졌다. 팀장은 제작진에게 카메라 추출 동의해주세요라며 즉시 영상 파일을 확보했고 이어폰을 꽂은 채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그 방으로 향했다. 낯선 정막이 감도는 복도 끝, 벽에 걸린 소화전 옆 작은 문을 열자 형광등도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이찬원이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얼굴, 눈가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이찬원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17통이라는 알림과 함께 새벽 2시쯤 저장된 음성 메시지 하나가 켜져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찬원아, 아버님 소천하셨어. 너도 오고 싶어 했잖아. 연락 좀 줘. 이찬원의 오랜 절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나눈 동갑내기 친구가 남긴 통곡 섞인 녹음이었다. 그는 매니저를 향해 겨우 입술을 달싹였다. 형,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나,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일정 핑계로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음악방송 현장 특유의 숨가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팀장은 순간 머릿속으로 스케줄표를 펼쳤다. 메인 타이틀곡 립싱크를 포함해 예정된 촬영 분량은 이미 모두 끝낸 상태. 남은 건 엔딩 인사와 단체 셀카, 그리고 시청자용 다음 주 예고 멘트뿐이었다. PD가 초조하게 무전을 보내왔다. 10분 안에 엔딩 못 찍으면 송출분 편집 난리 납니다. 팀장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이찬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찬원 씨, 친구분 마음 알겠지만 일단 우리 이 장면 마무리합시다. 그래야 바로 포천으로 갈 수 있어요. 이찬원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로 다시 들어섰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평소와 달리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울음을 참고 있던 탓인지 광대뼈가 금세 굳어버렸고 MC 김동건의 다정한 소개 멘트에 맞춰 안녕하십니까? 이찬원입니다라고 인사하는 목소리에도 기어이 떨림이 묻어났다. 옆자리 영탁이 미묘한 눈치수로 괜찮아 하고 묻자 이찬원은 간신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엔딩 클랩보드가 컷을 외치자 그는 PD에게 허리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마지막에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PD는 나이보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등을 두드려주고 녹화본을 확인해 표정이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후반 작업을 약속했다. 촬영이 끝난 밤 11시 40분,
스태프 전원이 철수하기도 전에 이찬원은 간단한 무대 메이크업만 지운 뒤 바로 승합차에 탑승했다. 매니저가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거는 동안 그가 한 손에 쥔 것은 커다란 꽃바구니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다 보니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 쌓였네요. 그는 지난달 일본 공연 때 사온 말차 세트, 팬사인이 찍힌 티셔츠, 그리고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 가사 일부를 적은 친필 카드까지 준비해 두고서도 전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했다. 차창 밖에는 한강 다리 위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부딪혔다. 진입 차로마다 쏟아지는 터널 불빛 틈으로 그가 조용히 노래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조용한 허밍은 풍경 대신 흐르는 헤드라이트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포천의 작은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 이미 조문객 행렬은 뜸했지만 빈소와 물자의 넋을 잃은 친구가 웅크리고 있었다. 이찬원은 말없이 친구 목덜미를 감싸 안고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후 불문하고 내 옆자리에 좀 더 일찍 와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팔뚝에 단 묵주를 빼 친구 손목에 채워주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을 올렸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나직이 울리던 불경 소리 사이로 그의 중저음이 천천히 퍼졌다. 그대 떠나가도 이 노래만은 나무리라 즉석에서 부른 애도곡은 영정 틀을 타고 희미한 장례식장 조명 위로 번졌고 남아있던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다음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제 가요 무대 엔딩에 이찬원 왜 그렇게 쓸쓸했냐는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팬들에게 직접 알리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찬원 매니저 이름으로 올라온 팬카페 공지문에는 거젯밤 녹화 후 예상치 못한 비보를 듣고 당황했던 건 사실이나 지금은 친구분과 유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걱정보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이 담겼다. 팬들은 샵사인 힘내요 찬원 해시태그를 달며 SNS에 추모를 입은 이미지를 퍼뜨렸다. 일부 팬은 장례식장으로 화환 대신 기부증서를 보내며 고인과 유가족 뜻에 힘을 보탰고 KBS 측도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이찬원 씨 사정을 배려해 녹화본은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공지를 올렸다. 유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장례가 마무리된 뒤 이찬원은 짧은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다시 리허설장으로 복귀했다. 주말에 예정된 부산 팬미팅을 앞두고 그는 무대 구성부터 동선까지 꼼꼼히 챙겼다. 하지만 리허설장 한편에 세워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평소보다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스태프들이 오늘따라 왜 이런 선곡이냐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백했다. 사람이 언제 떠날지 우리가 언제 후회할지 모르잖아요. 이번 팬미팅엔 생전에 더 많이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그러곤 세트를 새로 짰다. 오프닝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 이어 고인을 위한 헌정곡 기젠 안녕이 플레이되도록 큐시트를 수정했다. 무대 끝에는 그가 남긴 웃음이 당신의 삶도 밝혀주기를 라는 자막을 띄우기로 결정했다. 공연 당일 부산 백스콜을 가득 메운 1만 5천 관객은 시작부터 낯선 정적에 맞닥뜨렸다. 대형 LED 전광판에 피아노 건반을 타고 흐르는 흑백 영상이 재생되자 관객석은 갈증 어린 침묵으로 일렁였다. 이찬원은 무대 중앙 달빛 모양 플랫폼 위에서 단 한 줄 가사로 공연을 열었다. 보고 싶다 말하면 더 보고 싶잖아. 그가 노랫말 한 소절마다 호흡을 길게 뿜어낼 때마다 관객들도 조용히 심장 박동을 맞춰 나갔다. 어느새 휴대폰 플래시가 점 하나, 둘 켜지더니 2층 관람석까지 하얀 별바다가 펼쳐졌다. 마치 조문객이 보내온 국화꽃처럼 잔잔하고도 웅장한 추모의 바다였다. 후반부. 갑자기 사전에 없던 부위를 삽입됐다. 빈소 풍경을 모티브로 한 흑백 몽타주 속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녀갑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스태프들이 오열을 참고 리듬에 맞춰 악기를 조율하는 장면이 교차됐다. 그리고 무대 위에 다시 유일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이찬원은 관객에게 양손을 모아 하트를 보내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주세요.
우리가 노래로 위로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순간 객석 전광판에는 여보세요. 잘 지내지? 나는 텍스트 인터랙션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관객들의 휴대폰 화면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떤 팬은 무대 위 QR 코드를 스캔해 즉석 기부를 완료했고 5분 만에 모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스웨처는 고인이 생전에 후원하던 산골 작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사실이 곧 공개됐다. 고인이 남긴 선행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였다. 공연이 끝난 뒤 벽 한켠에 설치된 추모 메시지 포스트잇 부스에는 관객들이 적어둔 쪽지가 산처럼 쌓였다. 당신의 노래가 우리 아버지를 웃게 했어요. 오늘 내 눈물이 내일 내 목소리가 되길 같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이찬원은 퇴근길 스태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쪽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사회관 개망 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켜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제 노래를 내일도 재생 목록에 넣어 주듯이요. 나이트가 꺼진 백스테이지. 그는 남은 조명 스탠드 및 의자에 앉아 작은 쪽지들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종이 위 아른 볼펜 잉크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다. 며칠 후 방송국은 탑 6 녹화본을 편집 없이 방영했다. 화면 속 이찬원은 확실히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시청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온라인 실시간 채팅창에는 조용히 있어도 무대보다 강렬하다. 진짜 아티스트는 울음도 노래로 바꾸는구나라는 감상평이 줄을 이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했고 프로그램 다시 보기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200만 회를 넘겼다. 무엇보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스트리밍이 다시금 역주행을 시작 3년 전 발매곡이 멜론 100차트에 재진입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K-팝 산업 속에서 공감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 계기인지 모른다. 가수 한 명의 눈물이 팬덤 전체를 움직였고 낯선 고인의 선행이 공연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전파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악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이찬원의 조용한 결심이 있었다. 녹화 당일 무대 뒤 어두운 방에서 그의 귀를 타고 흘러나온 울음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잔향은 수백만 명의 타임라인의 밴드 사운드처럼 길게 남았다. 팬들이 그 여운을 따라 각자의 삶 속 작은 인연을 더 붙잡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래는 완성된 셈 아닐까? 그러니 다음번 그가 무대 위에서 가사를 읽고 잠시 침묵하더라도 먼저 박수를 보내주자. 그 짧은 공백이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미뤄온 안부 전화를 떠올릴 골든타임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무대 뒤 조용한 방에 홀로 남겨질 때 서로의 목소리가 다시 울림이 되어 다가와 줄 테니까 이찬원의 한 줄 멜로디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